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그 다음에 1828년 사단이 납니다. 이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1812년에 그 영웅인 이 장군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1828년에 연방에서 관세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 관세법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제조업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관세법을 통과시킨데, 대체로 북쪽에는 우호적이지만 남쪽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인지 아시죠? 남쪽의 주 수출품이 뭡니까? 노예 노동력을 동원한 뭐예요? 카튼, 면화를 수출하는 거고, 면화를 수입하는 이 핵심 국가가 영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관세법을 올리면, 관세를 올리면 영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남부, 이 플랜테이션, 남부의 대농장 부호들은 이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먼저 이 연방법인 1828년 관세법을 무효화 선언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역적 행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연방이 이 패스시킨 관세법을 주정부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반헌법적인 이제 행동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역적이라고 그러고, 이때 처음으로 시빌워가 나와요. 이건 내전이다. 근데 이게 군인 출신이고, 아마 미국 역사에서 지금의 트럼프와 가장 유사한 사람 뭐라면 앤드류 잭슨이에요. 하면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너희들 이 관세법을 무효화하는 그 법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다시 철회하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겠다. 으름장을 보내고, 진짜 보내려고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놀래가지고 그 법을 또 철회를 해요. 근데 이제 체면이 너무 구겨져서 단서를 또 붙입니다. 우리가 연방 관세법을 무효화하는 것을 철회는 하지만, 앞으로 주의 이익에 반해서 연방이 너희 마음대로 이러한 유사한 이게 법을 통과시키면 그때 우리도 또 널리피케이션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미 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잭슨이 손을 안 대요. 그러나 많은 남부주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방의 핵심은 주가 우선이 돼야지 연방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대체로 남부주들의 대단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링컨이 취임사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국과 유사하거나 미국보다 더 나은 희망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연방이 깨지고 미 합중국의 최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남부주들이 이제 탈퇴를 하기 시작해요. 전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1861년 링컨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미국과 같거나 더 나은 희망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 헌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이미 전쟁이 터졌습니다. 1861년 7월 불런 전투를 통해서 전쟁이 이제 내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링컨이 연두교수에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 말고 매년 한 번 정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여기서 미국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최고의 희망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내전 상황에서 연방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이제 앞뒤 문맥을 쭉 얘기하면 역시 리버티 얘기, 민주주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63년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남부는 사실상 이제 패전의 수순을 받게 됩니다. 리 장군이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4th of July, 미국의 독립선언서, 독립기념일 바로 전 새벽에 전쟁이 끝나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만, 양쪽 다 16만 명이 싸웠습니다. 그 당시 16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분의 1이 사망자입니다. 죽자 살자 싸운 거예요. 결국은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들이 퇴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리 장군은 북부 영토를 침범을 못해요.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은 이제 손을 들고 맞는데, 실제로 사진기의 초기 단계 때 찍었던 그 널브러진 시체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몇 달 뒤에 북군, 게티스버그에 죽었던 북군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 기념관을 이제 짓기로 이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링컨을 초대를 해요. 링컨이 초대를 수락합니다. 근데 초대를 보면요, 링컨이 주 연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덕담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링컨이 그냥 가겠다 한 거예요. 주 연설자가 이제 에버러스라는 당시 전 하버드대 총장이고 미국에서 가장 연설을 잘했던 사람이 주 연설자가 초대를 받아요. 전몰 장병 이게 헌정식에 이 양반이 에버러트 교수가 무려 2시간을 얘기합니다. 원고 없이. 되게 교수들이 말이 좀 많잖아요. 네? 세상에 원고 없이 2시간을 떼약벗어서 연설합니다. 이게 청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는 마당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링컨이 나와서 그야말로 한마디 덕담을 해요. 읽습니다. 272자.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채 3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링컨이 화장실 간대? 뭐 이런 식으로 여수선한 분위기에서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리고 링컨을 지금의 링컨으로 만들었던 그 연설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든하고도 7해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같이 태어나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가 시험받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던 싸움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일부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바치고자 모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게티스버그 연설하면 마지막만 기억해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정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야, 민주주의 철학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한 구절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근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게티스버그 연설 원문을 진짜 수십 번 읽어봤어요. 이게 뭔가 있겠다. 근데 이거 제 자랑인 것 같지만은 저는 찾아냈습니다.